자, 체리 선수 지금 아주 이쁘게 읽고 있는데요. 아, 선수는 아니고요. 아, 네, 체리의 풍뎅이입니다, 풍뎅이. 아이고 너무 큰데. 오 해봐. 아니 아니. 쉬. 아니. 이거 입안에 들어간 것도 먹고 싶네. 앉아, 체리 앉아. 아이고 많이 드셔야 된대. 먹는 거 있으니까. 체리가 나왔어. 또 자? 아침에도 잤잖아. 체리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고 잠만 자지 말고 나랑 놀자. 이러기만. 잘 거야? 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기 일수인 체리. 체리는 올해 15살입니다. 체리 힘들어서 그래.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도 넘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잖아. 체리가 예전에는 막 오면 막 짖으면서 꼬리 흔들고 막 매달리고 완전 무서울 정도로 많이 반겨줬었는데 이제는 와도 온지도 모르고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깨어있을 때도 체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멍해질 때가 많고 집에서도 종종 길을 잃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치매에 걸린 겁니다. 힘들어?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응? 제일 햇빛 좋아하잖아. 여기 햇빛지? 여기 햇빛 좋아하잖아. 앉아? 할 거? 그러면은 아가놀이나 해 이렇게. 이렇게 안 그랬어야지. 아가놀이나 하자 그럼. 어떻게 하냐? 할 게 없다. 산책을 가도 잘 걷다가 갑자기 안 걷겠다 면서 이렇게 뒤로 돌아보고 이렇게 갑자기 낯설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가 어딘가. 어쩔 때는 저 계단을 올라가다가도 계단 중간에서 하염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식은 죽 먹기였던 계단 오르기도 이제는 에베레스트만큼이나 힘든 등반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 자, 다리 아팠어. 다리 아팠어 여기. 올라가봐. 옳지, 옳지. 옳지. 걸음마 떼는 아이 마냥 지연 씨의 도움으로 겨우 올라오는데요. 만세 다 올라왔다. 요즘의 체리는 힘들었어. 점점 다리가 아파. 다시 아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사지. 마사지.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렇게 번쩍번쩍 진짜 이거 높은 침대거든요. 위로 아래로 다 점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상자 마트에서 주워다가 안에다 헌책 넣어가지고 박스 테이프로 감은 다음에 이렇게 도구 스텝 계단을 만들어줬는데 다리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걸 접어 올리지를 못해가지고 한참 동안 있는 거 보니까 아, 우리 없을 때 정말 외롭고 고독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든 따라다니며 활발하고 씩씩했던 체리. 그런 체리가 급격히 나빠진 건 작년 9월부터입니다. 첫 발작은 이제 남편이 처음 봤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괴성을 지르면서 목도 돌아가고 다리도 마비가 되고 뇌에 무슨 이상이 생긴 거래요. 그러니까 뭐 나이 들어서 이런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예전에 체리랑 많이 달라진 계기가 된 거죠. 매사에 시큰둥해졌지만 그래도 체리가 유일하게 반응한 것이 있습니다. 아빠의 양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체리가 좋아하던 놀이였는데요.
제인이도 장난을 걸어봅니다. 하지만 아빠의 양말만 못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요즘 가족들은 체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저희도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오래 키우는 게 처음이니까 초보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걔한테 잘해주는 방법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발작하면서 그냥 그때 딱 죽었으면 그런 뭐 정리할 생각도 없이 그냥 어영부영 그냥 일 처리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이 그래서 고마운 시간이에요. 웅자야, 목욕하자. 좀 잘래? 요즘 웅자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개 마사지 오래 해보면요 근육 뭉친 데가 되게 느껴져요. 옛날에는 교감하려고 애를 막 쓰다듬었으면 이제는 애 체크죠. 만지는 이유 자체도. 오, 중심 좀. 너 언니 많이 괴롭히면 안 돼. 잠깐. 겁나서 어디 세게 딱질 못하겠네. 아이고. 힘이 없어 웅자가 휘청거리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웅자의 온몸 곳곳에 나 있는 종양들 때문입니다. 큰 귀가 자랑인 코카스파니엘. 그런데 웅자의 그 큰 귀에도 커다란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얌전히 잘했어. 얘 아이스크림 줘도 되겠는데 오늘은? 어? 아직 잠깐. 여길 빨리 치워주고. 아유, 근데 내가 늙어갖고 힘들다 야. 내려놓자마자 이번엔 빙글빙글 한자리에서 맴도는 웅자. 웅자는 올해 18살입니다. 웅자가 시력이 어느 순간에 없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반대쪽부터 이렇게 없어지는 과정에서 지금은 도는 쪽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그 식별이 되는 방향으로만 걸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도는 건데. 온갖 약들을 달고 사는 웅자. 그래도 옛날에는 이런 거 보이던 시절에는 엄청 도망갔거든요. 이제 안 보니까 도망도 못 가고 또 이런 거 하면 싫어. 도망은 가는데 이제 지는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다시 오는. 뭐 씻는 종류는 다 싫어요. 왔구나. 시각, 왔어, 청각 네가. 다 둔해지다 보니 그렇게 싫어하던 귀 소독도 수월해졌습니다. 도망가. 웅자 도망간다. 아이고 멀리 간다 웅자. 아이고 웅자 왔네. 아이고 오빠 잘 잡았어. 천재야, 넌 어디까지 도망갔어? 너도 이리 와. 반면 3살짜리 천재는 벌써 도망가 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 상태로 하면 돼. 응. 문제는 이 부위입니다. 종양에서 피고름이 나 매일 수시로 닦아줘야 합니다. 저기 크리넥스 좀 줘. 절단, 그러니까 귀를 자르라고 그랬었어. 이게 안 낫는다고. 근데 그게 이 나이에 그 수술을 해서 그거조차도 자르고 나면 이제 상처잖아요. 그럼 걔도 그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관리를 하다가 똑같이 이런 염증처럼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최대한 버티겠다고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배운 거죠. 틈만 나면 놀아달라는 천재. 애기야. 웅자도 저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과 극을 달려요. 아휴, 저 할머니는 저러고 얘는 너도 얘는 한 15년 더 있다 이러겠대. 너 이름이 천재라니까. 좀 답게 있어야지. 하지 않았어?
웅자는 얘보다 100배는 더 있죠. 웅자는 정말 날아다녔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언제 멈추나 막 할 정도로 하루 종일 뛰고, 그리고 덩치가 다른데다 겁이 없어갖고 웅자는 뭐 그냥 갔다가 어디 부딪혀도 바로 그냥 다시 전속력으로 파박. 유난히 에너지 넘치고 천방지축 개성이 강했던 웅자. 그 때문에 웅자는 한때 TV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한 방송사의 동물 관련 프로그램인데요. 끼 많고 재주 많은 웅자의 모습은 반응이 좋아 시리즈물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 은영 씨가 준비한 웅자의 특식입니다. 점점 웅자의 기력이 딸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언니 먼저 하고 내가 몇 번 얘기해. 다행스럽게도 웅자 아직 식욕은 남아 있습니다. 자, 웅자. 이제는 대충 오면 입 벌리고 봐. 이제는. 오늘은 진짜 잘 먹네. 오늘 많이 먹네. 많이 먹지. 근데도 살이 안 쪄. 괜찮아. 내가 잡아주자. 그래도 그때 한참 말랐었을 때 애 막 힘없고 그랬었잖아. 지금 홀랐지. 지금 그때보다는. 활력이 있지. 힘들다라는 생각 같은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맞춰가는 거죠.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이렇게 늙은 개를 모신 경험이 이제 난생 처음이니까 그 나름대로 리듬을 맞춰야 되는데 얘가 이제 우리 리듬 맞추긴 힘드니까. 어느새 훌쩍 먼저 늙어버린 웅자. 진짜 해야겠다. 이제 너무 못. 돌이켜보면 언제 그랬냐 싶게 흘러가 버린 시간입니다.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처음 와서부터 딱 생각해 보면 그것도 저의 20대에서 40대를 맞이할 때까지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제 인생에서도 제일 바쁘면서 일이 많았던 시기에 항상 같이 있어줬고, 또 힘들 일이 있을 때도 얘 덕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어주니까.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아프지 않고 즐거웠던 때를 웅자도 그리고 있겠죠. 이게 살아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천만인 시대.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반려동물의 늙음을 생각할까요? 생각은 하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그런 거 다 따지고 이렇게 키울 생각을 하지 않아서. 아니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기르죠, 보통은. 되게 그냥 마냥 귀엽기만 하니까 어리고 조그만하고 하니까 그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저 말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잘 못할 거예요, 처음에는.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은 15세. 반려동물에게 1년은 사람의 7, 8년에 해당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증가폭은 더 가파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이는 치매예요. 그러면 걔도 치매에 걸려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노화라는 거는 정상적인 변화죠. 우리보다 대사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명이 더 짧기 때문에 이제 노화가 더 빠른 것일 뿐이죠. 노화가 어려운 이유는 노화를 받아들이면 그 뒤에 이제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또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입양을 할 때 이 아이를 내가 과연, 가장 길게 생각하면 20년이거든요. 책임진다는 게 심정적인 책임도 있고요. 건강을 잘 돌봐야 하고, 그리고 노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생애에 들어가는 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시절 그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해서 아이들을 입양하는 게 맞는 거죠.
매일 하루에 한 번. 우주가 좋아하는 산책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먹는데 이제 그만 먹자. 우주야, 그만 먹고 가자. 그만. 이제 가자. 우주, 가자. 우주 이리 와. 아이고 잘 걷네 오늘.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멈춰섭니다. 힘들지? 좀 쉬어 우주야. 다리가 아파. 조금 쉬어. 에이구 애기. 아 깜순이다. 깜순아! 깜순! 우주야! 깜순이! 산책하면서 친해진 동네 친구 깜순입니다.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만났어. 깜순아 오늘 좀 놀아줘. 좋아. 친구가 반가운 우주. 아이고. 하지만 어린 깜순이와 놀기엔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아이고. 깜순아 너무 많이 뛰어다니면 우주가 못 쫓아가. 알지? 할머니가 못 쫓아가. 깜순아 우주가. 언니 있잖아 언니. 할매. 언니랑 더 놀고 싶대. 야 해봐봐라 할매. 더 놀고 싶대. 우지야. 건강해야지 오래오래 살고.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아요. 네, 안쓰럽지 뭐. 다들 그냥. 이제 힘들까 봐요. 네. 이제 조금 다리가 오늘 많이 걸었더니. 너 작은 게들 얘네들 좀 더 심하잖아. 기치가 있어가지고. 고관절 쪽이 특히 안 좋은 우주. 주저앉고 맙니다. 힘들어 우주? 이제 갈까? 집에 갈까 이제? 응? 아이고. 누워버렸네. 누웠어. 너무 힘들구나. 결국 지숙 씨가 우주를 들어 안습니다. 이렇게 앉고. 야 가자. 무거워도 항상 이렇게 가야 돼요. 가자 이제. 괜찮아 우주. 20분 남짓. 가자. 산책은 짧고 아이고. 수고로움은 깁니다. 가자. 그래도 지숙 씨는 산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안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뭐 저렇게까지 애가 힘들어하는데 왜 굳이 애를 데리고 나가느냐 하는데 나가서 쓰러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자기가 늘 했던 걸 못하는 게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눈이 잘 안 보이지? 눈곱 껴갖고 요거 하네. 하기 싫지? 도망가지? 안 돼 우주야. 하기 싫어? 이따가 할까? 몸은 느려졌어도 주인의 일거수일투족. 우주야. 눈치는 백단인 우주. 우주는 올해 18살입니다. 이제는 백발의 호호 할머니가 돼버렸지만 지숙 씨는 맨 처음 우주를 만났던 순간,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처음에 딱 눈을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쳤을 때 그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똑똑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딱 안기고는 계속 안겨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 제품에 딱 안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요. 마이소 먹어. 유난히 총명했던 우주. 이 기다렸다 과자 먹기는 특히나 우주가 잘하던 장기였습니다. 먹어. 이제는 귀가 안 들려 소리보다는 손짓으로 알아듣는데요. 그래도 예전 실력 그대로입니다. 개도 주인도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 집에 와서도 10년이야. 2003년부터 2014년이니까 10년 더 됐네요. 요 방에서 10년 같이 있은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점점 약해져가지고 금년 초부터는 완전히 이게 나가는 것도 불편해 한다고.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나도 지금 나이 84세지만은 사람하고 같구나. 어느새 서로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더 안쓰러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간식을 먹다가 좀 목에 걸려서 순간적으로 쇼크가 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심폐소생술을 뭐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입으로 이렇게 인공호흡을 하시면서 제가 가슴을 아주 강하게 계속 쳤어요. 그때는 정말 이별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죠. 평생 군인으로 무뚝뚝하셨지만 아버지 나름의 애정 표현도 있습니다. 1945년에 8월 15일 우리 해방된 날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네, 8사람. 응? 그 다음에 95년에 가서 64명 쭉 해서 13년 그래서 100명이 됐대. 하나, 둘, 셋, 넷, 5시간. 요거 지금 지숙이가 우주 데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고. 우주도 직접 그려주신 거예요? 네, 우주는 내가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17명의 우주 한 마리 있다 얘기야. 우리 집 식구가. 아버지의 가게도 한 켠을 채우고 있는 우주는 가족입니다. 지숙 씨가 우주를 위해 뭔가를 만듭니다. 우주의 걸음을 돕는 보조띠인데요. 노견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지 못한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유모차도 애들이 있는데 소형견 위주로 있어서 대형견은 대형견용 그 유모차를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외국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유모차를 하면 아직 우주는 걷고 싶어 하는데 걷질 못하니까 네. 다리가 아프다고 누워만 있으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다면 지숙 씨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걸어봐. 우주야 걸어봐. 가자. 걸어. 자, 우주야 걸어봐. 저리 걸어봐. 가자. 자, 옳지 걸어봐.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평생 함께했던 이 걸음을 지숙 씨는 끝까지 우주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옳지. 이렇게 시간이 없을 줄 몰라서 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좀 더 시간이 건강할 때는 우주가 건강할 때는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하고 달리 금방 노쇠하니까 참 그걸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밤새 내내 잠을 설친 골프. 더욱 수척해져 있습니다. 새벽 4시쯤 또 막 그 녹색 담즙 다 토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넘어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영숙 씨도 꼬박 뜬 눈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물만 마셔도 토하니까 이렇게 빈 밖을 보면 속상해 죽겠어요. 못 먹는 게 제일 속상해. 아픈 거보다 더 막 못 먹이는 게 속상해가지고. 골프야, 일어나봐. 정신 좀 차려봐. 병원에 가야지. 내 병원에 가자. 아이고, 이 등까지 뼈만 앙상이고 이거 어떡한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병원 출입에는 이골이 난 골프. 며칠 새 더 앙상해져 이젠 더 이상 주사 바늘을 꽂을 데도 없습니다.
골프는 올해 21살입니다. 골프가 저희 병원에서는 그래서 최고령자예요. 어쨌든 골프는 신부전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이로 보면 최고 많고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 그 케이스긴 하거든요. 골프야, 엄마랑 밭에 가게 나가자. 응? 너 바람도 좀 쏘이고. 자, 우리 골프 깨워볼까? 골프야, 눈 떴네. 기력을 조금 회복한 골프. 혼자 놔두고 갈 수도 없고 또 따라가는 걸 얘가 너무 좋아해요. 따라가는 거. 자, 밭에 가자. 일어나봐. 응, 정신 좀 차려봐. 자, 이 녀석 아프다면서 포대기하고 나가자니까 가만히 있네. 밖에 나가는 건 좋지. 긴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요. 그리고 이거도 처음에는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팔이 엄청 아팠는데 이거 지팡이를 하니까 저 무릎이 안 좋은데 이거 무릎 무지도 되고 너무 좋아요. 자. 골프가 아프면서 함께 있는 시간은 더 많아졌습니다. 주인도 개도 한창 젊고 바쁠 때는 몰랐던 소소한 일상들. 그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얘는 좋아질 수는 없죠. 늙어가지고. 근데 점점 쇠약해지긴 하지만 그 시간을 얘가 편안하게 즐긴다는 거가 좋은 거죠. 이렇게 또 새순 돋아서 또 살아나는데 우리 골프도 다시 올 거지. 엄마한테. 그치? 아이고 다시 올 거지. 지금 골프 이렇게 아픈 모습 보면 이제 내가 지금의 10년 후, 20년 후 아픈 모습이 이렇게 읽어지잖아요. 지금 그 아픈 걸 쭉 지켜보면서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아주 조그만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는 걸까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 짖지도 뛰지도 못합니다. 굽은 등줄기엔 세월의 무게만이 내려앉을 뿐입니다. 그래도 반짝였던 시절을 기억해주는 이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지금 너만 망부석처럼 기다리는 골프가 있어. 조심해서 얼른 와. 골프야, 누나 조금 이따 도착하네. 우리 골프. 누나 조금 이따 온대. 골프야. 그냥 걸을 수만 있으면 저 현관문 앞에 가서 누나 올 때까지만 기다려요. 오늘 또 보니까 이 서가지고 차 소리에만 귀가 쫑긋쫑긋 하더라고. 누나 언제 오나 해가지고. 골프가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 누나 이슬비 씨입니다. 아이고 저 귀 숙이고 걸어가는 거 맞아. 지역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일을 하는 슬비 씨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진짜 되게 걱정. 항상 제가 내려갈 때마다 얘 무슨 일 생기더라도 나 일 끝나고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엄마 핸드폰이 꺼져 있거나 그러면 막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이 다 되니까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맘 졸였던 걸 생각하면 잠시도 골프에게서 눈을 떼고 싶지 않습니다. 단식 투쟁한 거지 골프. 너 왜 우니? 얘가 막 울어. 울지 마. 너가 울면은 걔도 그러니까 얘가 막 울어. 걔도 그런 거 느끼지. 울지 마. 울지 마. 왜 울어? 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몇 년을 빼고 나면 그 나머지 시간을 다 얘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없는 삶이 좀 상상이 안 가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막 한 번씩 굉장히 아플 때마다 그걸 생각하게 하니까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얘 때문에 우는 것도 있지만 얘가 없는 나 때문에 울기도 해요. 하지만 이슬비 씨도 골프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잃고 슬퍼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은 후의 슬픔은 어떤 것일까요? 한순간에 가버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얘가 있을 때는 좀 행복하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있었는데 없고 나니까 좀 아무래도 우울함이 좀 심하죠. 휴가 따로 내지 않고 일을 계속 했는데 집에 일단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항상 앞에서 반겨주던 애가 있었는데 없다는 거를 인정하기 힘들어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입관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옛날에 그 아버지 장례식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반려동물이 떠난 빈자리엔 가족을 잃은 슬픔이 남습니다. 가족을 잃은 거잖아요. 외국의 연구 사례에서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반려동물을 보냈을 때 어떤 느낌이냐라고 했을 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게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식을 잃은 것과 똑같은 슬픔의 무게. 하지만 준비 없는 이별은 그 슬픔을 더 무겁게 합니다. 게다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수록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펜로스 경험 환자의 한 4분의 3 정도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일상으로 회복해야 되는 그 회복력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의 의지도 달려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사회적 지지거든요. 아, 저 사람은 가족을 잃었으니까 되게 힘든 사람이야. 힘들겠지 다독여주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그것 중에서 한국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사회적 지지거든요.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만들어진 모임. 이곳에서는 이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표현하고 함께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얘를 생각을 하지 않아야지, 아니면 슬픔을 표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억누르고 억제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한 사람들과도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혼자 있을 때라도 표현을 잘하고 흘러가면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추억만 남고 이렇게 승화가 되면서 큰 펜로스를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짧은 2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생로병사를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다 보내줘서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내 발로 온 스승이구나라는 말을 실감하게 됐어요. 짧은 걸 탓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더 밀도 있게 보내시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짧기에 더 소중한 시간들. 그 사소한 가르침이 이별에 대한 우리의 준비입니다. 진짜로 정말 기억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오는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잊지 않을 거예요, 진짜.
아프면 아프다고 빨리 저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꼭 지켜준다는 거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옹자야, 너 웬만한 사람보다 유명하다. 그건 농담이고,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진짜 와줘서 고맙다. 네. 또 만나자.